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첫 번째 순서는 한규수의 큐사인으로 출발합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규수입니다. 네, 오늘 시장 좀 기대를 갖고 출발했는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하루하루 시장의 흐름이 매일매일 아쉽고 또 힘든 그런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전일의 급락 장세는 어느 정도 진정은 됐습니다만 그러나 큰 폭의 반등 없이 다시 약세권에서 마감이 되는 등 아직은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약세가 전개되면서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흐름들도 썩 좋지 못한 모습들이죠. 반등하는 종목들은 반등폭이 굉장히 미약하고 또 최근에 조선주라든가 또 전력기기 관련주 같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낙폭이 커지는 등 종목별 변동성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고요. 특히나 지수 급락세가 어느 정도 멈춘 상태에서 수급이 좀 개선되면 좋은데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들도 여전히 부진한 상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5,8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들이 연기금과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좀 매수는 들어옵니다만 여타 기관들이 물량을 털어대면서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은 약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여전히 부진하다. 이렇게 정리를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의 흐름은 하락세가 멈춘 상태에서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가 어제 급락 후에도 반등폭이 굉장히 적었다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다. 내지는 향후 시장에 대한 경기감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들도 여전히 부진하다는 얘기는 여전히 향후 장세에 대한 낙관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미국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 만한 상승 모멘텀이 아직은 없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직은 현장세 이런 상승 모멘텀이 없다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에 대한 낙관론을 갖기에는 시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시각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내일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아직은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너무 공격적인 배팅을 하거나 하는 등의 전략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여건이 좀 더 안정이 되고 전반적인 주변 여건 자체가 충분하게 진정될 때까지는 여전히 방어적인 전략을 단행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국내 증시가 그동안 오른 것도 없는 상태에서 최근에 낙폭이 큰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중장기로 봤을 때 미국 증시는 무려 16년여 상승장을 연출하고 나서 이제 조정이 막 시작되는 모습들이겠죠. 결국에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의 흐름을 추정한다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미국 증시가 여기서 조정의 폭이 좀 더 깊어지게 되면 국내 증시도 조정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 언급드렸듯이 상승장을 이끌 만한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많지 않다는 측면이겠고 오늘도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만 민간 고용 지표는 아주 좀 불안하게 발표가 됐습니다만 실업시장 신청 건수는 그래도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증시의 흐름은 나오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낙관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아직까지 현장세가 대세 하락으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불안하고 답답하지만 아직까지는 대세 하락 여부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다만 지수가 아직까지는 하방 경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군들의 선별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2차 전지라든가 전고체 배터리 같은 관련주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그들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 흐름에 대해서 신경은 좀 쓰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개별적인 종목군의 선별적인 반등과 또 선별적인 성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약세장에서 지금 종목 장세,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지금입니다. 자,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희 어떤 종목부터 투자 전략 만나볼까요? 네, 제가 바이오 제약주 중에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S바이오메딕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주가가 오늘 전반적인 장세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2% 비교적 강한 반등세를 기록했죠.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시장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제가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탄력적이진 않습니다만 분명히 최근에 중간 발악을 쳤고요. 지난해에 무려 4월 달에 주가가 10,000원선에서 50,000원까지 폭등했던 그 이유가
바로 파킨슨병 치료제에 대한 효과 기대감에 의해서 반등이 나온 겁니다. 대용량 파킨슨병 치료제 투여를 통한 임상실험 결과가 9월에서 10월 정도에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그 기대치가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S바이오메디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결과를 100%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바이오메디스는 아직은 우리가 보유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아직은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그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는 주가가 다소 이제 부진한 양상으로 보였습니다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의 흐름은 상당히 양호했었죠. 자, 그중에서도 한농화석의 주가는 무려 다시 5.6% 급등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폭락장에서도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그런 강세를 보였었죠. 그만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께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보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죠.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농화성 같은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주가는 많이 갔다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가치가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후에 중장기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고 있어서 너무 짧은 시세를 보지 말고 좀 먼 시세를 보면서 크게 보고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으로서 아직은 홀딩 그리고 밀린다고 한다면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포스코 퓨처 밀가는 오늘 2.4% 하락세가 전개가 됐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에코프로 H 같은 일부 종목군들의 유상증자 소식들에 의해서 주가가 밀리게 됐습니다만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에 걸쳐 주가는 바닥권이다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주가가 밀리게 됐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정도까지 2차 전지 관련주의 실적 톤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포스코 퓨처도 굳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 홀딩 그리고 밀릴 때는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이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바이오메딕스와 한농화성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까지 만나봤습니다. 아직은 더 들고 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저희 내일 시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시선 두면 좋을까요? 네, 자, 오늘 종목은 약간은 좀 특이성이 있는 종목이고 약간은 테마성 종목으로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저가권에 이제 갤럭시아 SM이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갤럭시아 SM을 선두로 해가지고 킹거라든가 유라클이라든가 K옥션이라든가 하는 종목들의 강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도 다소 부진한 상태에서 이런 조그만 종목군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테마주로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STO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죠. STO 플랫폼 기업인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갤럭시아 SM이라는 종목이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그리고 갤럭시아 SM 모두가 동반해서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토큰 증권 시장이 무려 시장 규모가 무려 360조 정도 이상이 되는 그런 시장으로 일단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 토큰 증권 시장이 법제화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그 법제화 추진이 무산됐습니다만 올해는 그 법제화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상당히 크고요. 이것이 만약에 법제화된다고 한다면 이 토큰 증권 시장이 일본 시장에서 한 2년여 만에 20배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연출됐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토큰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또 그 기대감은 상당히 클 걸로 일단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갤럭시 SM을 비롯한 토큰 관련주들은 일시적인 어떤 그 이슈주 맥락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도 생각보다 크다라는 측면을 본다면 우리가 분명히 토큰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높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갤럭시 SM 같은 종목들은 그 선두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단기 급등 후에 연이틀동 음봉 나왔습니다만 눌림매에서 우리가 한번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투기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면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비중은 조금 정도만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는 측면에서 가격 전략은 매수단가 2,600원 정도 오늘 종가에서 약간 등락이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게 좋겠고요. 자,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 2,3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참 추운 시장 안에서 뜨겁게 떠올랐던 테마입니다. STO 관련주 중에서 갤럭시와 SM 말씀해 주셨고요. 다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비중은 적게 들고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내일장 흐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